네, 자, 다음 서울 일행이시고요. 자, 순한 맛으로. 자, 간단하게 자기 장점 위주로 해서 본인 어떤 분인지 좀 먼저 소개 좀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예, 저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점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 높은 한 가닥에 매달려서 5층 창문을 닦아본 적도 있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 배달 봉사를 한 1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무거운 뭐 김치 박스나 들통 같은 거는 다 제가 도맡아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키운 체력과 힘으로 시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다음 장점은 바로 중재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얼굴과 상황을 잘 읽고 그에 대한 대처를 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 산하 박물관에서 근무를 할 때 저희 박물관 소관이 아닌 민원 업무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받았었습니다. 그때 예, 민원 업무를 제가 완만하게 처리를 해서 크게 이제 진화를 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네, 민원 업무를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박물관 인턴 근무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박물관에서 중국어 도슨트 근무를 1년 정도 했습니다. 아주 뭐그 전공이 그쪽이신가 보네. 예, 전공이 중어 중문학이고 중국어 통번역 쪽으로도 근무를 4년 동안 했었습니다. 아, 그러시다가 예, 뭐 히스토리가 좀 다양하시네요. 예, 잘 네, 사회 들었고요. 경험이 근데 좀 있습니다. 혹시 왜 이런 경력이 있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공무원을 뭐 하셔야겠다 뭐 생각하신 뭐 이유나 동기나 뭐 계기 같은 게 좀 있겠습니까? 예, 그 계기가 된 것은 저희 아버지의 부친상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에 제가 서울시와 서울에 있는 민관 단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도움을 제가 다시 서울시 시민분들에게 돌려주고자 서울시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뭐 서울시 뭐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뭐 있으시고 여러 가지 경력들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 예. 그 어떤 것들이 좀 서울시 공무원이 되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민원 응대 능력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 되면은 보고서 작성 등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서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번역 업무를 할 때 보통 번역 업무라고 하면은 주어진 자료를 그냥 번역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제가 했던 것은 국가 이제 그 연구기관과 대기업의 해외 동향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가 작성해서 드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게는 1,000개의 기사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내용만 추출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정보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시적절한 이제 사안들을 분석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뭐 민원 잘 뭐 중재 능력 뭐 민원 얘기 아까 하셨는데요. 뭐 예, 관련돼서 뭐 본인이 그래도 좀 인상적으로 처리했던 민원 뭐 중재 혹은 민원 처리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있던가요? 예, 제가 근무했던 박물관은 근처에 근린 공원도 있고 주거지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박물관으로 들어오는 민원 업무가 그 공원에 관련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민원 업무를 할 때마다 그 질문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의 일단 소관이 아님을 밝혀드리고 나중에 제가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문의한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해서 그분들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 지역구의 그 공원 녹지과나 이러한 관련 부처의 담당자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메일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 그와 관련된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를 먼저 여쭤봐서 동의를 얻은 뒤에 메일을 보내서 답변을 얻은 뒤에 그 민원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민원분들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봉사활동도 오래 하셨다 그랬는데 뭐 봉사활동 하신 계기는 뭐가 따로 있습니까?
예, 저는 예전부터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고, 일단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삶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폐아동 방과후 돌봄교실 등 자폐아동 관련된 자원봉사를 2년 했고,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 멘토링부터 해서 뭐 배달, 반찬 배달 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또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 4년 반 동안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럼 하면서 뭐 느낀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자폐아동 방과후 돌봄교실 자원봉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는데 그 자폐아동들이 저를 굉장히 꺼려하고 저를 약간 무서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한 자책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선생님인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제가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여쭤봤고, 그분이 저의 표정부터 말투, 태도 모든 것을 이제 교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열심히 적용한 결과 1년이 지났을 때는 학부모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부터 전문가 같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향후 공직에 입직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상사분에게 필요할 때는 조언을 구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기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 뭐 여러 가지 뭐 커리어가 있으신데 그 공무원 하시면 뭐 그전에 했던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쌓으셨던 커리어들이 좀 활용하시기가 일단 공무원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아깝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능력을 조직에 맞도록 제가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모로 모색해 볼 것입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뭐 공무원 되시면 뭐 만약에 어떤 업무를 뭐 하시면 좀 잘하실 수 있다, 관심 있다 그런 업무가 좀 있던가요? 예, 제가 처음에 공직에 입문을 하면 민원 응대 업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복지과의 희망복지팀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직무는 맞춤형 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조카가 수술 후유증으로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를 돌보면서 제가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제가 실물을 보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데 네, 일조하고 싶습니다. 뭐 아쉽다는 게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동 영세 만 2세 미만 아동들에게 택시비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도 그러한 사업을 그러한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병원에 가야 하는 시간이 출근 시간과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택시비를 지원을 받아도 택시를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고, 힘들게 큰 길까지 가서 택시를 잡더라도 택시 기사분들로부터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니를 따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택시 기사님이 저희가 타서 병원 이름을 말하자마자 40분 거리의 병원이었는데요. 거기서 오늘은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50 플러스 보람 일자리라고 중장년층의 사회공헌 네, 일자리를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람 일자리와 연계하여 네, 운전 능력이 있는 분들과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출퇴근 시간에 병원에 등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연계해주는 사업을 진행해보고 정책을 지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택시나 이런 건 좀 이용하시기가 좀 어려웠나 보죠? 예, 지체 장애인이 지체 장애인이 아니고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는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팁 중에 하나인데 당근에 올리시면 금방 될 거예요. 예,
뭐 농담이 아니고 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도와주실 분, 동네 분들이 뭐 그냥 기름값만 받고 갖다 드릴게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셔서 예. 또 그런 부분도 참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또 뭐 그 외에 뭐 서울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뭐 홍보하는 것도 주변 애들 많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최근에 좀 인상적으로 보신 아니면 뭐 광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접해 보신 뭐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 뭐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봤던 서울시 정책 사업은 까먹었어요? 제가 최근에 관심 깊게 봤던 정책 사업은 아이 키움 센터입니다. 맞벌이로 바쁜 부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출산 장려 정책 중에 하나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점은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서 1년 만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였습니다.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교사가 자주 바뀐다면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성격을 잘 몰라 이쪽 그 취업 성격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예. 뭐, 이쪽 돌봄이나 뭐 이쪽이 워낙 아이들 돌봄 쪽이 워낙 먼저 저임금이긴 하죠, 다들. 예, 뭐 여기 아이킴 센터만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공무원 되시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어려움이나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생각하실 때, 뭐 일선에 근무하실 때 가장 겪게 될 좀 어려움이나 애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결국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민원 응대를 해야 되는 일반 행정직 업무인 만큼 여러 가지 곤란한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제가 얼마나 원리와 원칙을 지켜서 공정하게 민원을 응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성을 갖춰야 판단 능력을 갖출 것이고 그래야 공정하게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 공무원 요즘 그 젊은 분들 오셔서 이제 많이들 그만두시는 모양이에요. 예, 예. 예.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MZ 세대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본인 생각하실 때 뭐 신규들 젊은 분들 뭐 어렵게 시험 붙으셔서 오셨는데 뭐 얼마 다니지 않고 관두는 분이 뭐 늘긴 많이 느는 모양인데 뭐 이유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좀 필요한지 본인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MZ 세대가 빨리 그만두는 것은 비단 공직사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본인이 불만을 가진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에 편향된 정보를 계속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불만이 심해지고 갈등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좋겠어요? 네? 사실 교육하고 이러는 것도 되게 적지 않은 예산과 비용이 드는 거기도 한데 예. 그게 뭐 그냥 본인이 하기 싫어서 관두는 문제를 좀 넘어서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 뭐 좀 그런 걸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 들었는데요. 부하 직원이 멘토가 되어서 상사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교육을 제도가- 시키면 안 그만둡니까? 아닙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공직 현실을 좀 잘 알고 윗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너무 좀 편한 것만 찾는다라고는 인식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편한 일만 찾는다, 힘든 거 안 하려고 한다 라는 좀 편한 고정관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편한 일만 찾는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그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예, 그런 고정관념들이 예. 좀 많이 있죠. 예. 그럼 나름대로 장점도 있을 텐데 젊은 분들이라 예. 장점들도 좀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네, 뭐 일단 죄송합니다. 네, 마침 거 당황한 질문이었나 보네요. 예. 얼마 전에 좀 수해가 되게 커서 이번에 특히 또 인명 피해가 되게 상당히 뭐 여러 군데에서 났고 또 일부에서는 또 뭐 지하차도나 이런 데서는 되게 안전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 여러 가지 좀 예, 얘기를 좀 듣고 있죠. 뭐 그런 뉴스를 보실 때 본인은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저는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신 공무원 선배님들도 많다고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예, 시민분들이 공무원들을 비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말하기 좀 곤란하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지뢰일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말하기가. 뭐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예, 이러저러하게 뭐 안 좋은 구체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그러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본인 개인적으로 뭐 느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되실 분으로서. 네,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네, 사실 이렇게 수해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도 티가 안 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제가 티가 안 나는 업무라고 해서 소홀히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직사회에 이직을 하게 되어 뭐 이런 비상근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여 시민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못한 얘기 마무리만 듣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횡설수설을 했는데, 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좋은 조언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17분 하셨고요. 소감은요? 네, 더 많이 준비해서 다음에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실까? 아무튼 뭐가 제일 아쉬워요? 중간부터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예, 머리가 굴러가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뭐 다 괜찮았어요. 뭐 처음 하신 것 치고는 뭐 예, 아까 뭐 인상적이었던 건 아까 이 정보 취합 얘기, 내가 이런 거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얘기를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얘기는 이제 복지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건 또 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거랑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음, 네, 그것도 뭐 충분히 할 만한 얘기고요. 네, 아까 본인이 얘기하셨던 이 업무는 일단은 예, 그냥 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맞춤형 복지 얘기는 그냥 사복지 업무 고유 업무기는 해요. 네, 일단은 아까 봤잖아 저분이랑 경쟁하게 되는 경쟁자 만났네요. 네. 그래서 아까 지역사회보장 협의처럼 그런 사복지 공무원들이 약간 고용이 비슷하게 돼 있는 거라 뭐 일반적인 복지 업무는 다 할 수 있겠으나 아까 이렇게 찝어가지고 가버리면 거기는 조금 예 약간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꼭 예, 사복직만 해야 된다고 침발라는 건 아니기는 한데 일단 우선순위가 그래서 뭐 그것도 좀 있고 특식비 지원 사업도 뭐예 매개는 할 만하다고 생각은 하나 네, 뭐 이거 가지고 이건 사실 그 본인 기준으로 하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따지면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끌고 가면 그죠? 뭐 대책이 없고 그다음에 50 플러스 사업 얘기를 갖다 붙이기는 했는데 이거는 뭐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건 본인도 말하시면서 아실 것 같고요. 예, 뭐 장애인 택시나 이런 것도 이용하기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뭔가 이런 아까 당근 얘기는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당근이 낫다니까 네, 농담이 아니라 제가 시간 남은 데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당근이 무섭다니까요, 진짜로. 예, 저는 예. 잘 활용해 보도록 아무튼 뭐 하겠습니다. 그런 네, 커뮤니티를 좀 자정 모임 비슷하게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걸로 좀 생각해 보심직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관심 정책에서 아이키움 센터 이것도 조금 사실 아이키움 센터가 그 뭐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보면 공부방 이런 거예요. 민간에서 하시는 걸 보조하는 사업이에요. 예,
근데 대신에 서울시가 럭셔리하게 만들고 일부 해서 좀 지원하고 시설 관련해 지원하는 거지만 거기 인건비 거기 그 일하시는 분들이야 예. 일단 어린이집 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 개념이. 근데 그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뭐 월급 더 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좀 조금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행정, 난 착한데 이런 힘든 사람 도와주면 좋겠어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행정적인 퍼스펙티브가 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장애인 택시나 이런 얘기들이 네. 틀린 얘기 아니고 뭐 충분히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나, 네. 생각은 하나,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찾아본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조금 예, 레벨이 좀 성이 안 차는 얘기이기도 하죠. 현직들을 보면 잘 모르니까 뭐 저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가족 얘기랑 아이 키운다는 얘기 나 착해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는. 네. 네. 그러니까 좀 다른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너무 복지 쪽으로만 가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MZ 세대도 조금 줄일 방안이면 뭐 공직 가치가 좀 내재화가 안 돼 있고 뭐 공무원 편한 줄만 알고 오다 보니 뭐 그런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예. 장점도 장점도 있다. 뭐 세상 물정도 빠르고 뭐 본인이 꽂히면 뭐 열심히들 밤새고라도 일할 수 있고 그 네. 동기부여나 뭐 그래 뭐 승진이나 뭐 그 무슨 뭐 급여는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좀 자긍심이나 이런 아니면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 같은 것들 네. 뭐 약간 뭐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좀 조직에서 좀 수용할 수 있는 모습 뭐 이런 얘기들 아름다운 얘기 하면 되잖아요. 예, 뭐 그런 장점도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얘기. 수혜 피해는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 나는 절대로 저게 방제 쪽 가면 안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문제라니까. 그죠? 저는 보면서 되게 괜탈스러웠던 게, 저 윗사람들이 저따위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따위들이구나. 신규 공무원 받아갖고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규 공무원 아마 근무 온지 한 1, 2년도 안 된 친구일 거예요? 받았겠지, 물어봤겠지, 어떻게 해야 하나 했더니 그냥 통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알았어, 냅둬. 과장이나 계장이 딱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거기서 씹었겠지. 그러니까 난 개탄스러웠던 게 어떻게 행정부시장이 언론상대로 인터뷰하는데 담당 주관이 뭘 잘 몰라서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해서 알고만 있었다고. 그러니까 신규 1, 2년 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 딱 그거 보면서 저 새끼들 참 아닌 새끼들이다. 요걸 해서 좀 미안은 한데 이따가리들이 저러고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신규들이 그런 데 가겠냐고. 이해했죠? 그 담당 공무원 친구는 뭔 죄야? 뭐 알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중간 간부들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장이나 바로 위에 있는 과장급들이 아닌 그 허리에서 위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더 달랐을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은데 좀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지. 도대체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들이 없었던 거야. CCTV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괜찮아. 누군가 그 씹은 사람 때문에 30몇 명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신규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가려고 하지. 아예 그냥. 누가 다 안 가려고 그러면 일단 오자마자 누구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신규부터 오면 박아 넣는 거죠. 평시에는 상관없어요. 평시에는. 그런 일 없으니까. 됐죠? 평시에는 한가해요. 그냥 그 긴급 문자는 한 번씩 돌리고, 그죠? 날 더우니까 뭐 나가지 마셔. 이런 문자 하나 돌리고, 그런 부서에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문자 돌리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편한 일이야. 그래서 이런 일 한번 터졌을 때 결정적이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신규들은 와가지고, 수업이 오기 전에 빨리 다른 부서로 튀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괜히 있다가 왜 피박을 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항상 그렇잖아요. 과잉대응이 과소대응보다 낫다고. 위기 때는 진짜 뭐 별일 없어야지 본전이잖아요. 이 안전이나 이런 쪽이 안 좋은 건, 뭐 보험이랑 좀 비슷한 거죠. 보험의 효용을 느끼려면 내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죽어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보험의 가장 큰 효용은 보험의 효용을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효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재난에 관련한 위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그죠? 그거를 느껴보지 못해야지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이해했죠? 했는데 막 이렇게 오바를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서 사고가 안 나면 오빠 사고도 안 나는 건데 오버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어쩌면 그렇게 했으니까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타임루프가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만 여기는 그거 없잖아. 아무튼 그것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수액 관련돼서 느낀 점들 그냥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적극적으로 뭐 이런 거일 때는 좀 조금 과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거의 현장을 몰랐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아 몰랐구나. 그 옆에 강이 흐르고 뚝이 흐르고 넘치면 바로 이기다는 공간적 개념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 CCTV 보고 있으니까 멀쩡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 심지어 경찰들도 지하철도니까 거기 보니까 엉뚱한 데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관할 경찰도 첫째 춘찰했을 때 엉뚱한 데를 가서 30분 있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골 때린다니까? 아니 지역 경찰이 지역을 그렇게 모르나? 그게 이해가 돼? 엉뚱한 차도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왜? 지금 거기는 시골은 커버리지가 졸라 넓어요. 서울은 다 모여있으니까 다 그냥 여긴데 왜 거기를 못 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보면 졸라 넓어요. 물론 그게 변명이 되지는 않지만 공무원들도 그 도로를 안 써봤거나 그쪽 가는 걸 몰랐으면 아 공간적 개념이 없어서 그냥 지하 차던가 보다라고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디테일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석상머리만 앉아있다가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죠? 예, 디테일들을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한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커버리지에 관련돼서 디테일을 좀 알고 현장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지하차도 그 옆에 뚝이 있고 뚝이 넘쳐서 오면 바로 이게 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공간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위에 있는 라인에 있는 거는 누구도 와 그럼 너무 진짜 엿대는 건데 라는 생각을 금방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진짜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죠? 그럼 공무원들은 자기네 담당하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나 그거 다 몰랐구나. 왜 모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랬더라고요. 얘기 나온 김에 그래도 제일 핫된 사람이 그 감리단장이라고 하는 거 민간업자일 텐데 감리단장이라고 그 옆에 공사한다는데 뚝 했던 감리단장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전화를 20통 했다는 거 아니야? 온 데다가 예, 온 데다가 넘친다 위에다 해달라 전화 몇 번씩 온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하나 남은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감리단장이면 일반 감리업체회사를 민간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아니에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민간 업자들도 공사할 때 큰일 날까 봐 새벽에 나오고 그거 지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6시부터 나와가지고 아마 넘칠지 모르니까 현장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분 민간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이런 게 너무 당연한데 심지어 공무원이 안 당연했다는 게 저는 기급으로 되게 개탄스러웠던 거 하나. 두 번째 아까 윗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신규 공무원들 보나마나 걔가 앉아서 씹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식으로 우리 책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행태 그 자체.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딱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쎄하죠. 뭐 그런데 뭐 그럼 관둬야지 뭐. 자, 뭐 그런 게 그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뭐 그냥 무난하게는 하셨어요. 근데 아까 그 취업하는 얘기 이거랑 그 이거 조금 약간 좀 여기까지 잘 얘기하셨는데 이런 취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일선에서 볼 때 되게 유니크하니까요. 아 그렇게 가능하겠구나.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직무적으로 조금 연결해서 복지 쪽도 서브로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좀 다른 거를 좀 연결시켜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럼 수혜 얘기는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고 오케이? 그죠? 티가 안 나는 업무라도 해야 된다. 뭐 그것도 뭐 좋은 얘기이기는 해요. 질문?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업무도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예.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봉사활동도 오래 하시고 오래 하신 것도 되게 좋은 경력이니까요. 예, 평소에 이것도 봉사활동 오래 한 것도 뭐 이것도 좀 잘 활용해 보시고 하여간 정보 취업 이것도 좀 잘 활용해 보시고 하여간 뭔가 재료들은 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엮인 느낌이 조금 덜 하네요. 갑자기 그냥 복지기로 가서 조카기로 가다 보니까 약간 곁다리로 산 것 같은 느낌 살짝 거기서 얻은 것 같은데 예. 그것만 아닌 거는 이거는 조금 디테일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예. 이 부분은 오케이.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